최근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뜨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자, 먼저 서희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최근 숨진 A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부모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처럼 학부모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숨진 A 교사가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서울교사 노조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자, 경찰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서희초 교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가까운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행동장애 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 처분은 퇴학이 없는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라고 합니다. 네. 전학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강력히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또 기자회견이 열렸던 현장에는요, 자신의 딸도 피해자라며 인터뷰를 자처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서울 회화동의 한 사립학교에서 재직하던 자신의 딸이 교권 침해로 우울증을 겪다 6개월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딸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제도로 가족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여행 전날 딸이 목숨을 끊어서 안타까움을 좀 더했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대책에서 안 하면은 저희들도 민원을 내니까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나가면 또 묻혀지고 우리 딸은 억울해요 정말. 어제 서희초 가고 많이 울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은 온 눈에 조화가 놓이고 매이는데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예, 참 이렇게 교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잇따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네, 지금 뚜렷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가지 입법을 촉구를 했는데요. 자,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교사들이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부담스러워서 생활 지도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사들이 제대로 교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교권 침해가 발생을 해도 학생과 교원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즉시 이렇게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을 하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학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침해가 명백하다고 교권위원회가 정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학생이나 이제 학부모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서울시 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돼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조례안인지 조희연 교육감 인터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하고 교무실이나 교실에 난입하듯 찾아와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사가 교원을 면담하는 절차를 선진국처럼 제도화하여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네. 자, 관련 조례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시의회에 발의했지만 서울시 의회가 거부해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의회를 통과할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교권 침해로 인해서 아예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그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교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도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